무기 개발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일본과 중국의 우리나라 문화 훔치기가 성황 중인 때에 국력을 더욱 키워 찍소리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일본에게는 유엔에 명시된 추축국이 공격할 만한 무기 만들면 선전포고 없이 전쟁 가능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최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만들어진 일본 교토를 테마로 한 일본풍 거리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29개 점포에는 파나소닉 등 일본 가진 판매점과 홋카이도나 히로시마 지역 물품점과 일본식 요리점 등이 입점했습니다. 이곳의 상점 직원들 대부분은 일본식 복장인 기모노를 입었고 일본 예절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영업이 시작되자마자 중국 내에서 거센 비판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넷니즈에선 다롄에서 일본 군국주의는 잊을 수 없는 참사를 낳았다. 일본의 문화 침략이다. 애국심 있는 중국인이라면 일본풍 거리에서 관광하고 소비하지 말라. 거리 이름을 국치거리로 바꾸라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 중국인은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일본 상인이 중국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하고 일본풍 거리를 건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네티즌들이 더욱 분노한 것은 최근 중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데다 다롄의 경우 과거 직접적인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3일 일본 교토를 본퍼 만들 역던이 쇼핑가는 지난달 21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지만 이달 1일께 현지 정부의 지시로 영업을 중단했다고 알렸습니다. 당초 한 부동산 업체는 일본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다롄에 60억 위안, 약 1조 원을 들여 일본풍 거리를 조성하고 일본산 제품 판매의 근거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단숨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 광둥성에 있던 일본풍 거리도 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문을 닫은 바 있었습니다. 한국 내 네티즌은 중국이 중국했다고 말할 정도로 중국은 늘 하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일본 차기 총리 후보로 급부상 중인 여성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게 정치에 미친 인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카이치는 현재 아베 전 총리의 지지를 받고 새 총리 후보로 빠르게 부상 중입니다.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 내 최대라 호소대파에서 다카이치 전 총무상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다카이치가 비판받는 이유는 그가 지난 3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따라 직무와 관계없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구시보는 다카이치는 지난 8월 일본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비 증액을 일본의 국방 리스크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난달 임시의회에서는 일신장, 내몽골, 티베트 지역에서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또한 헌법 개정을 주장하면서도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여러 차례 참배했으며 위안부 강제 노역 문제는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지금 가나 아베보다도 더 강경한 국무색채를 지니고 있기에 국내에서도 우려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미쳤다고 표현할 정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할 수가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완벽히 미국의 편에 서면서 중국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영토 분쟁지인 센카쿠 열도를 지키겠다며 12시 지대 함유도탄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방위상은 내년도 방위 예산 중에 4천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는 200km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앞으로 이를 개량해 사거리를 900km 정도까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표면적으로 이 미사일의 능력을 키우려는 이유는 중국제라고 밝히고 있는데 동중국해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해 상하이 부근의 중국 합성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처음에는 이 미사일을 현재 사거리 2배인 400km까지 늘린다고 했다가 이를 900km 정도까지 확장했는데 최근에는 2000km까지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에서 발사해도 북한은 물론 중국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도 반발했지만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사거리를 늘린다고 하자 침략 전쟁 수단들을 버젓이 갖춰나가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또다시 해외 침략의 길에 뛰어들려고 위험천만한 군사 대국화 책동을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망동미라며 패전의 교훈을 망각하고 분별 없이 날뛰다가는 재가 지른 불에 타 죽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린다는 소식은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중국과 북한에도 위협이 되지만 우리나라도 이 미사일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타르의 민영 방송사이자 중동 지역에서 최고 권위 있는 방송 알자지라에서 한국에 대해서 보도를 내놨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핵무기만큼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한국이었습니다. 알자지라는 한 칼럼니스트가 한국의 미사일에 대해서 한 놀라운 발언을 기사에 게재했습니다. 한국은 전략 핵무기가 없다. 그러나 무게가 3톤에 달하는 탄두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대 국가를 폐허로 만들 것이다. 알자지라는 한국이 대북 방어 강화를 위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전술 핵탄두만큼 강력한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의 막바지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알자지라는 한국이 최근 북한이 영변에서 원자로가 재가동되고 있다면서 한국 국방부는 원거리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체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 싸우겠다며 열심히 무기를 만들고 있고 일본은 중국과 맞선다고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인접국인 우리나라도 이에 질세라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화권 매체들도 일제히 한국이 3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더 ST 레프츠 타임즈는 한국이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파괴력이 상당히 강화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만들려는 이 미사일은 공격이 발생하면 한국은 북한의 지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처벌 및 보복 계획을 시작할 것이라며 매우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미사일은 북한이 핵무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지하시설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이 미사일 공격 범위를 본토로 확장하면 중국이 당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5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자마자 불과 3개월 만에 무시무시한 이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미사일 개발이 이루어지자 국내에서는 이제 독도를 노리는 일본과 치졸한 사드 보복을 했던 중국에 본때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을 한반도를 상대로 600기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러시아판 사드를 실전 배치해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드가 배치되자 자신들을 위협했다며 경제적으로 크게 보복했습니다. 더욱 열받는 것은 중국은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2개의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만 문제 삼은 것입니다. 사드 보복 당시 이를 본 미국은 한국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얻어내고 이제는 중국 전역을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한국은 3톤이 넘는 무시무시한 전술 핵급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현무 -4분 개량형 혹은 추후 개발될 현무 -5 붙는 사거리 한계에서 벗어나 베이징 등 중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수준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기술력이면 탄두 중량을 10톤 가까이 키울 수 있다고 말하며 사거리도 2000에서 3000km급 중거리 미사일이면 중국 등 주변국을 완벽하게 견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앞으로 파괴력이 크게 증대된 지대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사일 여단을 창설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내 네티즌은 일각에서 현무 미사일이 핵무기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만약 한국이 중국, 일본과 전쟁하게 될 때
현무 미사일이 핵무기가 되는 방법을 지도에 표기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저 미사일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려면 타우러스처럼 공중 발사 개조 수송기가 가능해야 하고 미사일 자체가 마하 10 이상의 스텔스 성능이 있어야 함. 지상에서 3톤은 아무리 멀어도 800km 넘기 힘들고 그 이상으로 만들려면 가격이 어마어마함. 중국이란 적을 상대하려면 수천 발을 갖추어야 할 텐데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중공과 일본의 원전 및 핵시설에 대한 좌표 입력값을 다 끝마추었죠. 한국이 핵미사일은 없지만 현무사로 원전 일대를 공격하면 폭발과 동시에 현무 미사일은 핵미사일로 바뀌는 거죠. 요거의 고슴도치. 전략의 일부분이죠. 특히 현무사는 마하 11의 속도를 가지고 있기에 종말 단계에서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현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수단이 현재로선 중공과 일본에 없다고 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